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멤버분의 질문을 듣고 리뷰해보겠습니다. 미국 유학생입니다. 우연히 O1 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학박사 쪽도 O1 비자를 받는다 하네요. H1은 추첨인데 이 비자는 갱신도 쉽다고 하고요. 언제 시간 되실 때 박사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연구 실력들이면 안전하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찾게 된 건 O1 비자 받은 후 EB1 영주권 신청 시 용이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준비적인 갭은 어느 정도일까요? NIW는 많이 밀려 있어서 EB1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EB1이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야 가능한 건지, 또 그 전에 O1 받으려면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학생으로서 이런 비자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O1 비자, EB1 영주권, 그리고 NIW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 길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추첨에 의존하는 H1B 없이도 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민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아는 지식을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꼭 이민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제가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O1 비자란? O1 비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과학, 공학,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에게 주는 비자죠. H1B처럼 추첨이 아니고 승인되면 최대 3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학 박사, 특히 STEM 분야에서도 O1 비자 승인 사례가 꽤 많습니다. 논문, 특허, 학회 활동 등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O1 비자를 받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실적이 필요한가요? O1 비자는 총 8가지 요건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학 박사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요하게 작용해요. SCI급 논문 게재 경험 좋은 저널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한두 편보단 4편에서 5편 이상의 안정권. 논문 인용 횟수 총 인용수가 100회 이상이면 매우 유리, 분야마다 다르지만 50회 이상도 가능성 있음. 심사위원 경력 학술지 논문 리뷰 경험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저명한 학회에서의 발표 또는 수상, 고용 제안서 미국 회사에서 O1 스폰서를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즉 졸업 전에 논문을 3편에서 5편 이상 내고 인용수를 조금씩 쌓고 학술지 리뷰 경험까지 만들면 O1 비자에 대한 기본 준비는 꽤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제 지인들의 사례를 보다 대충 감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몇 편의 논문과 인용수가 안정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심사관이 아니니까요. 다음은 O1 비자, EB1 영주권 연결에 대한 질문인데요. O1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EB1A 또는 EB1B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O1을 승인받았다는 자체가 우수성을 어느 정도 입증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EB1A는 개인의 탁월한 능력을 기반으로, EB1B는 우수한 연구자 교수로서 취업 기반의 영주권입니다. 그렇다면 EB1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보통 다음과 같은 수준이면 EB1A나 EB1B 가능성이 있습니다. SCI 논문 5에서 10편 이상, 총 인용수 150회에서 200회 이상, 국제저널 리뷰 경력, 세계적으로 인정된 상 혹은 포지션, 혹은 미국 내 유명 연구소 소속 등, 추천서 박사과정 지도교수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NIW보다 심사는 깐깐하지만 처리 속도는 빠르고 우선 일자도 앞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NIW는 최근 수속이 많이 밀려 있어 빠른 영주권을 원하신다면 EB1 쪽을 고려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해 EB1과 NIW 차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EB1이랑 NIW 둘 다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이에요. 그리고 둘 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기준과 진행 방식이 좀 달라요. 먼저 공통점부터 볼게요. 둘 다 고용주 없이 혼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B1A, NIW 기준, 논문, 연구, 업적 등으로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해요. 둘 다 PERM 노동허가가 면제돼서 절차가 좀 더 간단해요. 이제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EB1은 최상위 인재에게 주는 거예요. 즉 세계적으로나 분야 내에서 정말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만 속도는 빠르고 우선 일자도 거의 안 밀려요. NIW는 미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가능해요. 꼭 최고는 아니어도 의미 있는 연구나 활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심사도 오래 걸리고 요즘엔 승인도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EB1은 빠르지만 어려운 길, NIW는 조금 느리지만 도전 가능한 길이에요. 그리고 H1B는 전형적인 취업 비자로 미국 회사에 취업할 때 외국인에게 미국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는 비자예요. 회사에서 외국인에게 이민 변호사를 스폰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H1B는 회사에 의지해야 하고 회사의 취업 비자 때문에 매여 있게 되지요. 하지만 H1B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에요. 누구나 세계적인 논문을 가진 연구자는 아니니까요. 본인의 실적 수준과 커리어 방향을 보면서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미리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 내디딘 거예요. 계속 준비해 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NIW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저는 최상위 인재까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박사 겨우 땄어요. 정리해드리자면 O1 비자 준비된 게
논문 3편에서 5편 이상 SCI급이면 좋음. 인용수 최소 50번 이상, 리뷰 경력 또는 수상 경력. 미국 회사의 스폰서가 있으면 더 유리. EB1 영주권 준비 단계. 논문 5에서 10편 이상 인용수 150회에서 200회 이상, 리뷰어 활동 국제 발표 추천서. 오원 승인 이력이 있다면 큰 플러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뭘 준비하느냐입니다. 논문 쓰는 법, 인용 올리는 전략, 리뷰어 지원 방법 등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 다뤄드릴게요. 가진 게 적어도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열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유학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